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위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진짜 너무 어려웠죠. 오늘은 좀 더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현대미술 전기는 추상이랑 초현실 양식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 추상 양식에 대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초현실 양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훨씬 간단합니다. 입체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종합적 큐비즘의 영향을 받아서 다다이즘 그리고 초현실주의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 추상적 양식의 전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너무 지쳐서 멘붕 온 친구들, 오늘만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그러면 현대미술 전기의 추상적 양식의 시작인 다다이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다이즘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존 문명을 모두 다 부정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문명이 결과적으로는 전쟁이라는 비극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문명 모두를 다 거부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예술가들도요, 기존에 있었던 미술적 양식을 모두 다 거부하고요, 아주 새롭고 독창적인 자신만의 표현을 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다이즘은요, 어떤 느낌의 작품을 하는지 작품을 같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작품은 다다이즘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인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던 남성용 소변기인데요. 듀샹이 여기다가 사인만 해서 전시회에 내보냈던 작업입니다. 꼭 무언가 만들고 그리는 예술가에서 벗어나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했고요. 물체를 그저 선택하고 제시하면서 예술이라고 칭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던 기존의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죠? 동시에 미래의 작가들에게는 무엇이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작품입니다. 지금 보는 작품은요, 일상의 폐품들을 콜라주하는 메르츠 회화라는 건데요. 종이 등을 붙이던 입체주의의 파피에꼴레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화가들이 사용한 연필, 물감 같은 것들을 대신해서 거리의 온갖 쓰레기를 캔버스에다가 붙인 작가들인데요. 예술의 재료일 수 없는 것들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기존의 예술의 틀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물체나 오브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기존의 미술을 완전히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생각하지 않고 표현하는 작가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작가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표현할 때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담아서 그리지 않고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아니면 뭐 우연성에 기대서 물감이 흐르는 대로 냅둬가지고 표현을 하는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이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고요. 이런 성향은 이후에 쭉 이어져서 초현실주의라는 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다의 영향 중에서도 무의식이나 아니면 잠재의식을 강조한다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게 초현실주의인데요. 이 초현실주의는요, 꿈을 분석하거나 자유롭게 연상하고 손이 가는 대로 그리는 작업을 통해서 인간의 숨겨진 부분을, 그런 신비로운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한 화파입니다. 작품들을 한번 감상해 보면서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현실주의의 주요 기법은 대페이지망입니다. 서로 상관없는 것들을 함께 표현해서 감상자들에게 낯선 느낌을 들게 하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거나 감상자들의 무의식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먼저 볼 작품은 달리의 작품들인데요. 굉장히 극사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죠. 그리고 이 아까 말한 대페이지망 기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환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작업은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입니다. 잘 보면 뭔가 이상한 상황이 그려져 있는데 눈치챘나요? 위는 낮이지만 아래는 밤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논리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화가입니다. 또는
그림에 언어를 도입한 최초의 화가이기도 한데요. 말과 이미지의 애매한 관계를 만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한 괴리를 표현합니다. 이 그림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그림이 파이프가 아니라는 건지, 여기 그려져 있는 파이프가 아니라는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게 마그리트입니다. 지금 작품은 에스허르의 테슬레이션이라는 작품들인데요. 이 테슬레이션은 기하학적 무늬에다가 수학적 요소를 더해가지고 착시를 통해 환상을 나타내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오펜하임의 모피로 덮인 찻잔이라는 조각입니다. 원래 찻잔은 도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질이 아닌 모피라는 새로운 성질을 부여해서 감상자들에게 굉장히 낯선 느낌을 들게 합니다. 이렇듯 초현실주의 사람들은 낯설게 하기, 즉 데페이즈만 기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현실 양식의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까지 공부하면서 우리 현대미술 전기를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형성평가를 볼 건데요. 개개인이 얼마나 맞췄는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과정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전원 다 참석해서 꼭 형성평가를 봐주길 바랄게요. 다음 게시물에 구글 주소가 올라갈 텐데요. 개개인이 접속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